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검경이 유기적 협력해서 수사하라는 그런 말을 했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예, 이 의원님 일단 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부터 자르고 시작하자. 예,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네. 지금 대부분 지금 현재 밝혀졌다기보다 의혹의 주체들 중에 예, 대부분은 우리 변 장관이 LH 책임자일 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시기다. 예, 변 장관께서는 이 조사가 굉장히 축소되기를 바랄 유인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자르고 시작하자는 얘기는 이 조사의 보고 라인에서 적어도 배제를 보고 하자. 라인에서 이분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로 퍼졌을지 지금 일파만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뭐 정부 안에서 저 공무원들, 공공기관 사람들 이름 좀 들춰보고 이렇게 수사를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예,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용된 땅, 또 그 옆에 땅, 이렇게 돈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다 봐야 된다. 돈이 흐르는 것을.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하나마나한 얘기죠. 유기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누가 수사의 책임자인지를 분명히 정해주고 어떤 형식으로 협조를 하라는 것을 거버넌스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그게 얘기의 내용이 있는 거지. 예, 지금 여론상 이게 1기, 2기 신도시 때 검찰이 하지 않았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냐, 왜 검찰하고 감사원을 당신들 편 아니라고 배제하려고 하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말만 그렇게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겠잖아요. 2013년부터 전수조사를 하겠다. 네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네네.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부터 저는 뭐 되도록 오랫동안 되도록 넓게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예, 이런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그냥 다 아웃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치의 한 세대를 뭐 청소하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게 정말 급선무입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보면 이 신도시 발표 한두 달 전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 거래량이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50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 한두 달 사이에? 그렇죠. 2018년 그 한두 달 사이에? 2018년 9월에 비해서 11월이 아, 한 460%로 올랐어요. 거래량이. 그때 무슨 정보가 확 퍼졌나 보네요.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땅이 그린벨트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곳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발표가 나기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이 정보에, 이 신도시 개발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이 지금 나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장 급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예. 그 정보가 퍼지기 시작한 시점에 어떤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우선, 그렇죠. 예. 우선 그거부터. 네. 따로 혹시 국민의힘에 네네. 들어온 제보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제보센터를 만들었고요. 예. 지금 제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은 예. 지금 애시당초 제보가 들어온 것부터 지금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지금 제보를 받았잖아요. 예. 지금 이 야당 쪽으로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네.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되면 충족이 되나요?
윤희숙 의원이 비판하신 정부 여당에 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국토부 장관이 보궐 라인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예. 지금 이 개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어디까지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내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발본색원할 의지를 가지고 그 발본색원하는 것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가요? 저는 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도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상업적인 그렇죠. 그 말씀도 맞지만 지금 예.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우라는 그 명분을 받은 곳이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대통령께서 경찰한테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우라 이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예. 국무총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명백한 겁니다. 예. 이 수사를 누가 해야 할지는. 만약에 경찰과 검찰이 이 수사를 해서 네네. 여야 관련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나오면 네네.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지 않습니까? 수긍요, 수긍. 인정. 당연히 수긍하죠. 그러나 지금 검찰이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갑자기 5년을 뒤지겠다고 하는 정부가 수사를 경찰한테 맡기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수사 과정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 살아있는 권력하고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했던 검찰한테 이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수사를 맡기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서 지금 여당 사람, 야당 사람 다 같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환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썩은 세대를 다 내모른 것이 우리 정치가 좋아지는 거죠. 예. 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입법 사안이 조금 미비한 것들이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이게 투기 정보를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에서 맞습니다. 금융기관의 종사자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바로 뭐 실정법으로 그 애널리스트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저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공사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인데, 맞아요. 네네. 예,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됐단 말이죠, 법으로. 이거는 그렇죠. 뭔가 국회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예. 이게 지금 그동안에 1기, 2기 신도시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런 입법이 안 됐다는 거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 공공 부분에 대한 이 어떤 의미에서 특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법적인 미비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입법이 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을 해도 소급 적용은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스케일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예. 거기서 파악된 문제를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아직 문제 범위나 문제 구조도 파악된 안 된 상태에서 입법부터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어제부터 오프닝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정보공개제도거든요.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특히 네, 이제 어떤 정보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제도와 관련해서 과거에 93년도에 이제 민자당과 민주당 시절에 네네. 그 하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들도 네네. 이 재산을 공개해라. 등록만 네. 하지 말고. 지금 네네. 4대 사정기관 같은 경우는 하위직도 재산을 등록은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에 사실은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안부에. 네네. 그리고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 국토부에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뭐 밖에서야 우리 같은 기자들은 뭐 등기부등본 다 떼봐야 되지만 네네. 뭐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냥 뭐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것이고요. 네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관련해서 그 개발 정보를 언제 알았는지만 네네. 확인이 되면 이거는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게 네. 프라이버시 문제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입안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를 위해서는 네.
아니면 계속 재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네. 예, 하지만 앞으로 또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그런 것도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요.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공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상당한 그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는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 그걸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번 문제의 구조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확정적인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 보니까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해라. 네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취소할지는 나중 얘기고요. 예. 저는 연기는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일어난 일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강행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긍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홀드하고 이 상황을 일단 파악하고 그러니까 발본색원부터 충분히 했다. 국민들한테 그것을 수긍시키는 게 먼저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그러면 좀 부족해지고 아무래도 심리가 더 악화돼서 시장 심리가 악화돼서 주택 가격 앙등이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도 하긴 합니다만. 걱정되지요. 걱정되는데 이것을 뭐 지금 과거의 부동산 정책을 따질 상황은 아니지만 예.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급해도 지금 바늘 허리에다가 맬 수는 없잖아요. 실을. 지금 국민들이 이런 그 분노와 그 의심을 갖고 있고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이거는 강행해봤자 강행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예. 어제 그 LCT 특혜 분양 관련해서 네네. 검찰이 성명불상으로 덮어뒀던 것들에 관련된 진짜 명단 리스트가 있더라. 네. 이 관련해서 이제 지역 시민단체가 이것을 확보해서 네네. 예,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디테일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뭐 LCT고 이번 이 LH구 간에 다 L이네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해야죠. 가장 원칙적으로 국민들한테 그게 지금 어디에 누구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일단 그 발본색원 하는 것부터 먼저죠. 예. 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 남아서 네네. 윤희숙 의원님은 특히 또 이제 경제학 박사시고 KDI에 계셨기 때문에 네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네네. 많이 이제 실기했다는 비판들은 많이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 정부만큼 못한 정부는 찾기 어렵지만 예. 참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부 내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김현미 장관께서 공급 하나도 안 부족하다. 투기만 때려잡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투기만 때려잡는다 해서 도대체 투기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지금 진짜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 날개 밑에 다 있었던 것이고 예. 시장에서의 투기라는 것은 아직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랑 그 공공 재건축이랑 막 나온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돌리고 돌려봤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계획을 꾸준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도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 지금 이 모양이 난 거죠. 2018년에 갑자기 9.13 대책하면서 신도시 만든다고 하고. 지금 저는 이 책임을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네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국회에서 입법을 보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것. 이 정부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열심히 조사했던 기록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을 계속 배제하려고 하는 것. 예. 이것을 지금 이 정부가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어떻게도 수긍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거기서부터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이 딱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죠. 이 정부하고 각을 세웠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보이는 한 국민들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할 수 없는 거죠. 그 단계를 제대로 단추를 바로 잡아야 지금 이후에 모든 단계가 저는 풀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예. 감사해요. 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